시스템의 소리 항목을 보겠습니다. 이 소리 항목은 컴퓨터에서 뭐 각종 창이나 프로그램들이 발생시키는 소리를 출력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뭐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뭐 물건들의 소리나 이런 컴퓨터로 넣었으면 하는 입력을 했으면 하는 소리들을 조절하는 설정창이죠. 뭐 입력 중에서는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를 다시 입력으로 넣는 그런 기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출력 장치 부분이 먼저 있습니다. 출력 장치에 지금 저는 스피커, 헤드폰, 리얼텍 사운드 카드죠. 그리고 인텔R 디스플레이, 오디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 컴퓨터에 연결된 모니터가 그 HDMI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출력할 수 있는 스피커 단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니터에 스피커 단자로 소리를 출력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컴퓨터 윈도우즈 시스템이 소리를 내보낼 수 있는 그 장치가 있는지 찾아서 여기다 표시를 해준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 두 군데서 소리를 낼 수 있다. 뭐 어떤 거를 선택해서 설정할 건지 네 마음대로 좀 설정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팁 스피커로 이렇게 놓고 마스터 볼륨을 설정하거나 하면은 이 리얼텍 오디오에 설정이 변경이 될 것이고 이 밑에 있는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선택하고 볼륨을 설정하면 디스플레이 오디오 쪽에 설정이 변경이 될 겁니다. 스피커, 헤드폰, 리얼텍 오디오로 해놓고 장치 속성을 보면 스피커의 이름 바꾸기, 표시하는 이름이죠. 이름 바꾸기하고 공간 음향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공간 음향은 뭐 2.1 채널 스피커, 5.1 채널, 7.1 채널 이런 그 스피커의 구성 형식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 음향은 그런 직접적인 사운드 시스템보다는 그 이제 가상으로 이런 공간 음향을 만드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이 D342라고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윈도우즈 소닉 4 헤드폰이라고 하는 그 가상 공간 음향 형식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양쪽 스피커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헤드폰을 꼈을 때 그 왼쪽 오른쪽 두 개 있는 헤드폰을 꼈을 때 공간 음향 프로그램적으로 소리들을 그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작업. 그 윈도우즈에서 소닉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입체적인 공간 음향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거를 사용할 건지 선택하는 기능이에요. 그 윈도우즈 소닉 말고도 공간 음향에 대해서는 꽤 유명한 그 회사가 있죠. 뭐 영화관이나 이런데 그 소리에 대해서 뭐 신경 많이 써보셨으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돌비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이 돌비라는 회사가 애트모스라고 하는 그 가상 음향 시스템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돌비 액세스라고 하는 그 윈도우즈용 이런 그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 돌비 애트모스 기능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돈을 내야 되죠. 30일 무료로 사용해보고 아니면은 구입할 때는 18,400원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 이걸 하면은 헤드폰을 사용할 때 가상으로 3차원 그러니까 소리가 앞에서 나는지 뒤에서 나는지 양쪽에 꼈는데 소리가 앞에서 나는지 뒤에서 나는지 좀 다르게 소리를 내준다는 거예요. 왼쪽 앞에 오른쪽 앞에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뭐 영화를 볼 때 사람이 지나갈 때나 이럴 때 좀 이런 소리까지 같이 인식이 되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영화뿐만이 아니라 총싸움 같은 게임을 할 때 이런 그 적이 어디 있는지 인식하는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시는 총싸움 게임 오버워치에도 애트모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폰용 돌비 애트모스로 즐기는 오버워치, 블리자드의 오버워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오버워치에는
이 돌비 애트모스 기능을 구입하지 않아도 이 오버워치 프로그램 블리자드가 그 돌비사하고 계약을 해서 이 돌비 애트모스 구입하지 않아도 바로 입체 음향으로 동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스테레오 헤드폰이든 양쪽 귀에 끼면 오버워치의 3차원 입체 음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옵션으로, 그러니까 오버워치 내에서 옵션으로 이동해서 헤드폰용 돌비 애트모스 버튼을 켜짐으로 전환한다. 그렇게 하면은 바로 된다는 거죠. 이건 구입할 필요 없이 게임을 구입하면은 블리자드 게임 제작사가 돌비하고 계약을 통해서 바로 3차원 입체 음향이 동작하도록 해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간 음향 같은 거. 돌비 애트모스가 아무래도 유료로 판매하고 음향 관련 유명 회사에서 만든 거라서 더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윈도우즈 소닉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용은 해보지 못했어요. 이걸로는 소리 출력을 하고 있지는 않고 리얼텍으로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리얼텍 사운드 카드가 공간 음향을 지원하지는 않나 보더라고요. 이 드랍박스를 눌러도 안 나와요. 문제 해결은 소리가 안 나오는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문제를 찾거나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는 기능이고요. 사운드 장치 관리 하면은 소리를 내보내거나 입력받는 장치에 대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이거는 이걸로 디스플레이 오디오로 변경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연결되어 있는 모든 소리 장치가 표시가 되게 되어 있어요. 입력 장치. 입력 장치도 컴퓨터 윈도우즈 시스템이 지금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 중에서 입력이 가능한 장치를 찾아서 이 드랍박스로다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이 장치 속성은 마찬가지로 장치의 표시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거고, 볼륨은 이 마이크의 볼륨을 설정하고 테스트를 해보는 기능이겠죠. 그리고 마이크는 이렇게 내가 말을 하면은 이렇게 게이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게 됩니다. 사운드 장치 관리는 아까 표시했던 내용하고 마찬가지고요. 스테레오 믹스라는 것이 있는데 스테레오 믹스는 보통 이 마이크로 입력을 받을 때 내가 직접 말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내가 마이크를 갖다 댄 곳에서 소리가 나는 것들만 그 컴퓨터에 입력 신호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스테레오 믹스는 만약에 내가 그 스트리밍 방송을 할 때 내가 출력 장치로 켜놓은 뭐 음악 같은 거 하고 내가 마이크로 입력을 하는 말하고 같이 스트리밍 방송으로 내보냈으면 좋겠다 할 때 이런 스테레오 믹스를 사용해서 그런 그 믹싱을 해요. 스테레오 믹스라는 것이 이 출력 장치로 나오고 있는 소리와 마이크로 입력되고 있는 말, 이 두 가지를 합성해서 소리가 나오면서 말이 같이 나오도록 보통 방송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음악 방송이나 아니면은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을 때 스테레오 믹스를 사용해서 이 마이크 스트리밍 프로그램에 입력 신호를 설정할 때 마이크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레오 믹스로 설정하면은 이 출력 장치에 나오는 음악과 마이크로 입력되는 음성이 스테레오로 믹스로 믹싱이 돼서 프로그램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 방송용 프로그램, 스트리밍 프로그램들에서 이 스테레오 믹스에서 하는 작업들을 요새는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스테레오 믹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도 제가 방송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OBS 프로그램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용하는데 이 데스크탑 오디오에서 나오는 소리와 이 마이크로 나오는 소리가 이 믹서라는 부분에서 자동으로 믹싱이 돼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소리가 나게 한 다음에 이 스테레오 믹스를 보면은 데스크탑 오디오에서 나오고 있는 소리하고 지금 제가 마이크로 나오고 있는 소리하고 이렇게 같이 나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믹서에서 볼륨을 높이면
출력되는 볼륨이 더 높아져요. 이건 제가 듣고 있는 볼륨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방송으로 출력되는 볼륨이 높아지는 거고, 맞추면 내려가고, 이 프로그램에서 조절하지 않아도 이 믹서에서 조정해서 이제 그 음량의 비율을 섞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일단 이거 끄고, 뭐 고급 사운드 옵션, 앱 볼륨 및 장치 기본 설정. 이 내용은 이 소리라는 것이 내 스피커의 전체적인 소리를 내 스피커로 출력이 되는 이 사운드 카드의 볼륨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은 각 켜져 있는 애플리케이션, 뭐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이나 파이어폭스나 아니면 OBS 프로그램이나 이런 켜져 있는 각 시스템의 그 애플리케이션의 볼륨을 개별적으로 바꿀 건지를 설정하는 항목이죠. 예전에는, 지금은 이렇게 좀 가로로 이렇게 한 줄 한 줄 한 줄 볼 수 있게 해놨는데, 전화는 이게 좀 모양이 달랐죠. 볼륨 컨트롤. 예전에는 이런 그림이었죠. 이런 그림이어서 내가 뭐 마스터 볼륨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은 이 앱들의 전체적인 볼륨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각각 각 앱들의 볼륨을 올리고 싶을 때 볼륨을 올리면 시스템 사운드만 올리고 싶은데 이게 메인 볼륨까지 올라가 버리죠. 그리고 시스템 사운드는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파이어폭스나 OBS는 이 밑에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만약에 시스템 사운드에서 그 음량 10 정도의 음량 8 정도의 소리를 내고 파이어폭스에서 8 정도의 소리를 낸다 했을 때 음량을 이렇게 조정해 놨다고 한다면, 그 파이어폭스에서는 8이 나오는데 얘는 올린 만큼 뭐 20이 나오든지 30이 나오든지 이렇게 음량이 애플리케이션별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시스템 볼륨을 줄이면 얘네가 이 변경된 비율대로 그대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균일하게 변경을 해서 이렇게 올려야 되겠는데, 이게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얘가 이렇게 좀 연동이 돼서 애플리케이션별로 연동이 돼서 조절이 되도록 해놔서 그 불편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각각 개별 앱들로 설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했나 봅니다. 윈도우즈에서 마스터 볼륨을 저는 25 정도에, 얘는 100, 100, 100, 100. 뭐 알람 소리가 커서 싫거나 하는 사람들은 시스템 볼륨 이렇게 낮춰도 되겠죠. 이렇게 개별 애플리케이션별로, 그리고 마스터 볼륨 따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편하게 그 조절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네요. 그런데 좀 화면이 아까 봤던 화면보다 좀 커져서 뭐 어떻게 신성이 좋아졌긴 한데 그렇게 간결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소리 관련 설정들, 여기서 이제 관련 설정이라고 한다면 블루투스 장치 관련 설정으로 넘어가거나, 사운드 제어판, 이거는 제어판에 있는 소리 항목이죠. 여기도 뭐 재생장치, 녹음장치, 이 소리는 윈도우즈에 나오는 효과음, 효과음 같은 거 설정하는 거. 그리고 통신은 윈도우즈에 전화기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에 좀 설정하는 내용들이고요. 여기 좀 더 전문적인 설정들을 할 수가 있어요. 속성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 부분은 굳이 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윈도우즈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 정도만 좀 설정할 수 있으면 될 거야 해서 기본 설정으로 이 내용들을 빼온 거죠. 마이크 개인 정보 설정, 이거는 이 윈도우즈의 기본 애플리케이션들이 마이크로 내가 입력하는 신호를, 음성 신호겠죠. 음성 신호를 각각 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건지 사용 못하게 할 건지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접근성 오디오 설정. 장치를 듣기 쉽게 하거나 사운드 없이 사용하기 쉽게 설정합니다. 장치 또는 앱 볼륨 변경. 이건 아니고. 기타 소리 설정 변경은 이 효과음 설정하는 거네요. 장치 볼륨은 마스터 볼륨. 그러니까 기본 스피커의 볼륨을 설정하는 내용인 거고, 모노 오디오는 보통 소리가 사람 귀가 왼쪽 오른쪽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사람이 말하는 소리는 하나의 소리죠.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소리를 들을 때는 왼쪽 소리하고 오른쪽 소리를 다르게 들어서 소리가 왼쪽에서 나는지 오른쪽에서 나는지 아니면 앞에서 나는지 뒤에서 나는 건지까지 판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좀 모노로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왼쪽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오른쪽에서 나오는 소리를 합쳐서 양쪽에서 나오도록 만들도록 하는 게 모노 오디오 켜기거든요. 필요한 경우에 모노 오디오를 켜면은 왼쪽 채널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오른쪽 채널에서 나오는 소리를 통합해서 양쪽 채널로 뿌려줍니다. 오디오 경고를 시각적으로 표시. 이 내용은 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에게 유용한 접근성 설정이에요. 지금 시각적 경고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활성창의 제목 표시줄 깜빡임으로 변경한 다음에 알림이 왔을 경우에 소리로 아까 뭐 USB 꽂을 때 알림이나 그런 알림들이 왔을 때 얘가 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변경을 해준다는 거예요. 경고 메시지를 한번 틀어볼게요. 지금 보면은 제목 표시줄이 깜빡하죠. 근데 얘를 시각적 경고 없음으로 하면 아무 동작이 없어요. 그리고 활성창 깜빡임으로 변경을 해놓으면 알림이 울렸을 때 이 소리의 창, 이 알림이 일어나는 창이 이렇게 까만색으로 깜빡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창을 사용하다가 저런 오류 알림이 왔을 때 못 볼 수 없겠죠.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알림이 좀 높은 단계로 알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화면 전체가 그냥 깜빡거려 버려요. 깜빡거린다기보다는 한번 까매졌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창에서 오류가 났는지는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사용하고 있는 어떤 창 중에 하나에서 오류가 났는데 못 보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전체 화면을 까맣게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어떤 거에서 오류가 났다 이런 것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뭐 저는 소리를 일부러 끄고도 사용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내용 사용하지는 않지만 뭔가 좀 귀가 좀 어두우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활성창 깜빡임으로 하고 사용하면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쉽게 알아채거나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방법까지 기본 소리 설정에 나와 있습니다. 접근성 오디오 설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윈도우즈 설정의 시스템의 소리 부분을 알아봤어요.